제83화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 한국사에서 발해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북쪽에 위치하였고 북방 이민족에 의하여 멸망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왕조의 존속기간이 짧은 국가이지만 가장 영토가 넓은 국가입니다. 대륙과 한반도의 중간에 위치하여 현재 주변국 사이의 귀속 문제가 가장 복잡한 나라입니다. 구체적으로 중국, 러시아, 한국이 각각 자국사로 주장하는 대표적인 다민족 다문화 국가입니다. 이에 더하여 발해가 멸망한 이후에도 유민들은 200여 년 동안에 걸쳐 끊임없는 부흥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발해는 건국 당시 수많은 민족들을 끌어안았고 멸망하면서 수많은 국가로 유민들을 이주시켰던 나라입니다. 668년 9월 고구려가 멸망한 후 많은 고구려인들이 강제 이주당하였습니다. 북송 때 기록된 구당서에는 고구려의 28,000가구, 수레 1,000승, 소 3,300마리, 말 2,900마리를 이주시켰다. 장차 중국 본토로 이주시키기 위하여 내주와 영주로 보낸 후 여러 주의 공안지에 나누어 배치하였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고구려는 멸망 당시 호수가 69만 7천호로 총 호수의 24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를 이주시킨 것입니다. 고구려의 마지막 왕은 책임자로 임명되어 요동으로 왔다가 모반 기도가 발각되면서 다시 중국의 본토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고구려 유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고구려 후손이라는 의식이 흐려지며 중국 사회로 흡수 동화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고 합니다. 농가 지역에 배치된 고구려 유민들은 쉽게 정체성을 상실하기 시작하였지만 상대적으로 변경 지역에 배치된 유민들은 군사 조직으로 편제되어 있어서 오랫동안 정체성이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조영은 고구려가 멸망한 후 요소 지역 영주로 이주하였습니다. 구당서에는 대조영은 본래 고려 별정이었다. 고구려가 멸망한 후 가속을 거느리고 영주로 이사하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명확한 기록은 없지만 대조영 집단도 당시 강제 이주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며 동시대 사람인 신라의 최치원의 글에는 수령으로 기록된 것으로 미루어 영주에서 일반 가정이 아닌 특수한 집단을 거느리는 우두머리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당나라 말기인 696년 5월 거란족 이진충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8월에 측근인 손만영이 평주에서 측천무의 조카 무삼사가 이끄는 당의 대군을 격파하고 이어서 697년 3월 당의 장수 왕효걸이 17만 당군마저 격파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당군에 의하여 이진충, 송만영이 잔당까지 모두 패하면서 진압되자 대조영 집단은 말갈족, 걸사비우 무리와 함께 동쪽으로 달아나 옛 고구려 땅에서 건국을 준비하였습니다. 당나라는 이진충의 난을 진압한 다음 대조영과 걸사비우를 회유하기 위하여 대조영의 아버지 걸걸중상을 국공의 자귀에 봉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당의 신하가 받을 수 있는 거의 최고의 자귀로 측천무우가 이러한 높은 자귀를 주었던 것으로 보아 대조영의 세력이 상당하였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당나라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대조영과 걸사비우는 그것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건국 의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러자 당은 거란에서 항복한 장수 이해고를 토벌군 장수로 임명하여 공격해왔습니다. 걸사비우가 먼저 이해고와 싸웠으나 전사하였고 당시에 대조영의 아버지 걸걸중상은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대조영은 무리를 이끌고 동쪽으로 달아나 천문령을 넘었습니다. 이해고가 천문령을 넘어 추격해왔습니다. 천문령은 송하강의 지류인 휴발하와 혼하의 분수령이 있는 길림성이 합달령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곳에서 대조영은 남은 무리를 규합하여 결전을 준비하였고 이해고의 추격군은 격파되어 이해고 혼자만 간신히 살아 도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해고는 거란족 출신으로 당나라에서도 인정한 뛰어난 장수였는데 그를 격파한 것은 대조영의 군사 운용 능력이 탁월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대조영이 60세에 가까운 나이로 이러한 대승을 거둔 것은 이전 영주에서부터 군사 관련 업무에 계속 종사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대조영은 동무산에서 독자적인 나라를 건국하면서 스스로 진국왕이라고 칭하였습니다. 대조영이 진국왕을 칭한 것은
아버지 걸걸 중상이 당으로부터 진국공으로 봉해진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진국왕이 오른 대저용은 새롭게 돌골과도 통교하여 당에 대항하였습니다. 대저용은 건국 첫 사신으로 동돌골에 사신을 파견하여 당의 침공에 대비하였습니다. 건국 이후에 고구려 유민과 말갈인들이 합류하여 10여만 호의 백성과 수만의 병력을 확보하였으나 아직 당의 침공이 두려웠으므로 당시 다수의 고구려 유민들이 망명한 동돌골과 연합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당시 발해의 사신이 만난 인물은 돌고리 황제를 비롯하여 그의 사위이자 고구려 사람인 고문간을 비롯하여 고공의 등 고구려 유민들이었다고 합니다. 발해의 사신은 그들을 초빙하려는 대조영의 의사를 전달했으나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훗날 715년에 고문관과 고공의 등은 다수의 유민들을 이끌고 다시 당나라로 망명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발해는 신라와도 교류하면서 국가로 인정받으려고 하였습니다. 705년에 즉위한 당의 중종은 대조영에게 사신을 파견하였는데 이는 돌골과 거란을 견제하려는 목적이기도 하였지만 마침내 대조영의 진국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대조영도 아들을 당나라 조정에 보내었고 713년 2월에 당의 현종은 대조영을 발해 군왕에 책봉하면서 정식으로 국가적 실체를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진국은 발해로 불리게 되었고 호칭에 있어서는 중국 측에서는 발해와 말갈이라고 불렀지만 발해 스스로는 진국과 고려라는 국호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대조용은 건국 이후 영토 확장을 계속하였고 그 결과로 대조용 당시에 이미 영주의 동쪽 이천리에 있는데 남으로 신라와 서로 접하였고 월이 말갈에서 동북으로 흑수 말갈에 이르기까지 사방이 2000리나 되었고 편호는 10여만, 병사는 수만인이라고 5대 회요, 발해전에 기록될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고구려가 668년에 당나라에 망한 후 29년 후인 698년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하였습니다. 당시 동북아시아는 당나라, 돌골, 고구려 3국이 상호간에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이었고 그 3국 주변에 거란, 해, 말갈 같은 부족들이 국가를 수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제관계의 영향을 받으면서 복속과 이탈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수나라 시절 거란과 말갈이 고구려의 지배에서 이탈하여 수나라에 복종한 것이 고구려와의 전쟁으로 이어지듯이 주변의 다양한 부족들은 하북 지방의 영주와 유주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이합 집산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당나라는 동북 지역의 여러 부족들을 기미 정책으로 통치하였습니다. 기미 정책은 형식적으로는 당의 지배를 받았지만 호적에 편입되지 않았고 교세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이전 부족 수령들의 지배를 받았으므로 달라진 것은 없어 보였지만 당나라 관리인 도독, 자사나 도의 관리 감독을 받는 상황으로 느슨한 지배를 받았던 것입니다. 당은 이런 기미 정책을 통하여 지배를 받는 이민족들 간의 세력 균형을 조절하고 부족들의 단결을 방지하면서 당나라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세력들의 결합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변경의 안정을 확보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은 거란 족장인 이진충이 처남인 손만영과 함께 당나라 지배에 항거하여 696년 영주에서 일으킨 이진충의 난 또는 영주의 난으로 불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측천무 시절인 696년 5월 이진충은 이웃 불악 출신인 손만영의 누이와 결혼하면서 처남 매부가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의 직접적인 명분은 영주도독 조문회의 학정이었습니다. 평소 조문회는 거란의 주장들을 무시하면서 노비처럼 대했습니다. 당시 기근이 들어 많은 거란인들이 굶주리고 있어서 영주조독 조문회는 신경도 쓰지 않았고 이에 분노한 이진충이 반란을 일으켜 당의 관리를 살해한 것입니다. 이 반란에는 주변의 해족, 말갈족 등도 참여하였고 당나라의 직천무는 28명의 장군을 파견하면서 최측근인 조카 무삼사를 안무대사로 파견하여 대비시켰습니다. 당의 토벌군은 696년 8월 거란군과 충돌하였습니다. 하지만 지형에 익숙한 거란군은 매복하고 있다가 당의 토벌군을 격파하였고 이 승리로 10월
이진충은 사망하였지만 손만영을 우두머리로 계속 반란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거란은 당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관망하던 돌궐이 후방을 기습하여 이진충과 손만영의 처잔식을 잡아가 포로로 삼았습니다. 당은 돌궐과 친선관계를 추구하면서 기존에 항복한 돌궐족들을 돌려보내고 곡식 종자 4만곡, 비단, 농기구, 철 등을 보내어 돌궐과 연합전선을 형성하였습니다. 당과 돌궐이 연합하자 거란족 내의 반란 세력은 분열하였고 반란에 참여한 해족과 말갈족들이 이탈하면서 거란의 손만영을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손만영은 도주하였으나 결국 부하에 의하여 살해되고 잔당들은 돌궐에 항복하는 것으로 1년여 만에 진압되었습니다. 거란족 이진충, 손만영의 반란은 진압되었지만 동북아의 정세를 변화시켰습니다. 이민족 간의 분열을 유지하기 위한 대외 정책이었던 당나라의 기미 정책이 무너지면서 기존의 당의 영역이었던 영주가 돌궐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당나라의 국경선은 유주로 후퇴하였고 비록 반란은 실패하였지만 수나라 시절에는 병력이 고작 3천에 불과하던 거란이 이제 막강한 당나라에 대항할 실력이 되었음을 보여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더불어 영주에 끌려갔던 고구려 유민과 고구려계의 말갈인들이 이제 당나라에서 벗어나 요동으로 도주하였고 이들 가운데 송말 말갈계는 발해를 건국하였고 대다수 고구려 출신 이주민들은 평양성 인근으로 이주했다가 훗날 고려에 흡수되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발해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련이 삼국사기를 보충하기 위하여 기록한 삼국유사는 누락된 고조선, 부여, 삼한, 가야, 발해를 다루었지만 그 내용이 부족하였습니다. 조선 정조 시절 박지원의 제자인 유득공은 1784년 발해고를 저술하였습니다. 유득공은 발해가 고구려의 후계자이므로 당연히 우리 역사라면서 발해와 신라가 대립하던 시기를 남북국 시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994년에는 서태지와 아이들이 발해를 꿈꾸며라는 노래를 발표하면서 그들이 단순히 10대에게 인기 있는 아이돌 가수가 아니라 사회 문제를 다루는 뮤지션임을 대중들에게 인식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힘입어 2006년부터 2007년 총 134부작으로 KBS가 대하드라마 대조영을 방영하여 국민적 관심사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발해는 다민족, 다양성의 나라입니다. 구체적으로 고구려보다 더 넓은 영역을 차지하였고 고구려계, 말갈계, 거란계, 당나라계, 중앙아시아계, 돌궐계, 신라계의 7국에서 주민을 받아들였고 발해가 멸망하고 나서는 그 유민들은 중국, 거란, 여진과 금나라, 고려, 원나라 시절까지 발해인으로 역사 속에 존재하였습니다. 그런 연유에서인지 중국은 발해를 당의 지방 정권이라고 주장하고 러시아는 발해를 중앙아시아와 연결시켜 자국령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만주국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가장 먼저 발해사에 관심을 기울인 나라였으며 남북한 모두 발해를 우리 역사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한 공의, 남북 통일을 넘어서 발해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